법문 들으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쵸? 사는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없죠. 왜냐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음의 세계를 할 수가 없죠. 지도가 없는데. 보물섬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보물섬 것을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냥 무슨 사건 무슨 사고라도 이거 다 법이 하는 거고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일어날 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사라질 때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욕심도 부려도 돼요. 왜냐면 다만 번뇌거리를 안 만들면 돼요.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너무 힘들지 말고 쓸데없이 내가 자꾸 법이하고 내가 짓는 걸 하고 나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욕심도 있어야 사람 사는 재미가 있지. 그전에는 막 남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냥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이 법의 공덕이야. 남의 눈치 안 보고. 그거는 남이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연이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남이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순해지면은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봐서 보는 게 아니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 거 들어줘요. 뭐 그것도 든다고 내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데 정 안 될 때는 또 이제 나도 내 생활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뭐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있으면 전화 안 받아요. 나중에 전화할지라도. 그러면 끊기면 재미없잖아. 그래갖고 안 받고 telephone 끝나고 전화하고. 그래요. 그런 거죠. 네. 똑같아요, 사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그 모양을 지어가지고 깨달음 이런 것이나 모양을 지어가지고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 속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은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사라져요. 그리고 또 내가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자연스러운 거죠. 네. 이렇게 내가 아상이 무게가 있을 때는 아상을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 전에 왜 그거 보고 아상이 뚝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게서 아상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없애려는 망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망상을 막 없애려고 망상을 짓거든요. 그게 또 망상이거든. 그래서 그냥 그러듯이 이제 집착이 사라지고 모양에 대한 어떤 그게 사라지는 것이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했을 뿐이라. 어떨 때는 뭐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것도 하기도 하고. 없애려고 하면 점점 더 세지죠. 그럼요, 세지죠. 네. 항상 이걸 쓰면 이건 쓰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배웠잖아요. 법의 모양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의 모양이 없어요. 그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고집하는 모양도 사라지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깨달으면은 무엇이든지 잘 해나간다고요. 들어주고 고집 안 세우고. 거의 고집이 별로 없어요. 깨달은 사람들. 근데 상대방이 고집 피우면 같이 고집 피우지. 왜냐면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걸 깨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내하고 법으로 관계없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법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망성을 부리면 내가 깨줘야지. 그 사람이 내한테 왔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탁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선생이니까 선생으로서 자기가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일반으로 만난 사람 같으면은 그냥 들어줘. 뭐 듣는다고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거고. 정하면 내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난 갈게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거 싸울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무릎 없이 편해요. 편하고. 그하고 사람들하고 싸워. 다툼도 거의 없고. 그게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룩해지고 뭔가 모양만 세우면 안 돼. 거기 때부터 내가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우린 늘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김기태 선생을 깨닫게 준 들빛이라는 내가 형님한테 제가 안쪽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궁씨, 그 사람 죽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궁씨 보세 10개를 하나님이 해주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묻는 투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 지켜라 좋지요 하고 대답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당연한 대답을 들으려고 사람이 말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거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평생 동안 단 1초도 그 10개를 하나도 우기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10개가 서로 충돌돼가 또 이걸 지키면 이걸 얻게 되는 수도 또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그걸,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개를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전문 시간에 했잖아요. 30 이상으로 예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매여 보면은 이제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 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희한하다 할 거예요. 오히려 내를 욕할지도 몰라요. 뭐야, 저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법이기 때문에 인연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예요. 모양만 안 세우고 그렇게 그 모양을 세우고 시비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그게 부처고 그게 열애거든. 열애가 뭡니까? 뜻대로. 여자는 무슨 같을 여자, 뭐대로 온다는 것이고, 뭐대로 법대로 온다는 게 열애거든요. 바쁠 땐 바쁜 게 여법한 거고, 느릴 땐 느린 게 여법한 거지. 뭐 바쁘기나 느리기나 맨날 거룩하면 그게 여법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속아 있죠. 그게 다 모양이라. 우리가 가장 해자되는 망상이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뺨 때려보면 안다. 다짜고짜 뺨 때리는데 그 놀래거나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그것을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뺨 때린다고 화 안 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다 화나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화를 내기보다 왜 때렸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왜 때렸을까? 그리고 물어보고는 얼토당토 아닌 실수했다고 하면 먹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잘못됐어. 그런 것도 없는데. 때렸다 하면 망상을 찍고 때린 것도 나도 때릴 거야, 지금. 망상을 깨줘야지, 당연히. 나도 화를 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께는 돌멩이도 뭐가 던지면 확 쫓아가려고 뭔가 하다가 발로 줄게. 아, 이거 아니구나. 아,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할로 축계 사사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는 아무리 영민해도 돌을 던지고 돌 따라가지 사람을 안 물거든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자는 돌 던지면 왜 합니까? 던지는 사람을 물어본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할로 축계는 드러난 모양을 따라가는 게 할로 축계고, 사자교인은 모양을 알고 그 근본을 따라가는 게 이제 사자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이 뭡니까? 그냥 모양이잖아. 근데 모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모양의 무게를 둬가지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라다니는 거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모양이 그냥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양이 다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좋다 나쁘다는 걸 안 하죠. 있는 그대로 모양은 다 법이다. 마치 모양을 따라가는 것지만 절대로 안 따라가요. 모든 모양이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를 안 일으키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을 볼 수가 없어요. 법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만법을 통해서 법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법이 평등하고 다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들어가는 거죠.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들어간다 하잖아요. 같기 때문에. 다 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또 건강에 배워요. 30분에 보면 일합상. 이 우주는 일합상이 아니다. 거대한 이 우주도 하나의 법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티끌 같은 원자도 하나의 법이다. 똑같은. 그래서 이 우주가 원자가 모여서 우주가 된 게 아니고 원자는 원자대로 우주는 우주대로 다 독립된 법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불국토 아래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몸, 내가 바로 법이면서도 내 몸속에는 장기도 다 하나의 법이고 그 장기를 이루는 모든 세포도 다 하나의 법이다.
일합상이라는 것은 뭐 하나,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같으면 내가 아프지 마라 하면 안 아파야지, 하는 게. 근데 각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이루지만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 제 마음대로 아프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하는 거지. 그게 우주예요. 그게 하나와 아내가 독립되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우주예요. 그게 법이고. 그렇게 알면은 모두가 사랑스럽고 자유로우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안 건드리죠.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가 되다 하면 모두 한 행동을 해야 되고,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은 그렇잖아요. 한 단체는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남이고. 근데 이 우주는 하나이면서도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걸 안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진짜 신비하죠. 이게 신기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알고 나면 하나도 신기할 게 없다. 그걸 당연하니까. 오히려 인간의 생각에 신기하죠. 어떻게 이 당연한 걸 못 보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김재환 선생이 옛날에 본문 중에 이걸 못 깨달는다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법회 때마다 뭐 김태환 선생님, 김기태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우리 대구 총무가 아니 거들 법회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선전을 해줬는데 선생님 맨날 거들 선전한다고. 근데 뭐 그건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그랬다고 할 수는 없잖아. 법회 때 한 번씩은 말씀하시죠. 그래 한 번씩 하네. 나는 생각을 못 하는데. 아니 바른 법을 얘기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정겹게 느껴져요. 그래요? 누구를 비방하는 것보다도 같은 길 뭐라고. 아니 지금처럼 아직도 그래. 아무리 그 제가자가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해도 불교를 믿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적은데 그걸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죠. 진짜 바른 법을 얘기하면 자꾸 들어내가 사람들이 그 밑에 가도록 해줘야 되지.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뭐 내한테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 안 하고 비판하면 그건 법을 훼손하는 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죠. 그렇죠. 사람 심리라는 그건 법을 훼손하는 거죠. 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훼손하면 안 되죠. 진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막 웃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속았다고.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법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조금만 지나면 또 회복이 돼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몇십 년을 그렇게 내가 뭐라고 오로지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키웠고 이거 내가 해야 할 숙제구나 살았거든요. 예. 공부가 이렇게 이런 건가 그러니까 또 허탈한 거 허탈하죠? 너무 그동안 해본 게 억울해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죠. 이게 하니까 자꾸 그게 이제 짜임새가 이렇게 막 예. 들면서 재밌고 예. 모르게 보람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이밖에 없구나. 그게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거. 다 그런 분만 오신 거 아니야? 다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예. 말을 안 하고. 그렇죠. 모양 없다고 전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커플 이렇게 보면 동그랗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면 사각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돌릴 때마다 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쪽에서 모양을 짓거든요. 그 모양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생기거든요. 어떤 모양이 없으면 그 모양에 묶여버리지.
이제 공이란 말을 자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에너지 자체가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꽉 차 있잖아요. 사실은 꽉 차 있잖아요. 다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렇게 이게 재밌는 게 이 텅 빈 것이 계속 뭔가를 만들고 계속 변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의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도 말해도 되고 저래도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재밌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니까. 결국은.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재밌고. 하는 거죠. 예. 변하고. 너무 뻔히 다 아는 것 같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두렵고 그렇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나와가지고. 제가 워낙 자신이 없고 미흡해서 그런지 그게 모양 없고 이렇게 산다는 게 그냥 미지의 세계에 간다는 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미지의 세계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아들이 밖에 나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몰라도 내 아들이 놀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 아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하지만 내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 그 내 아들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짓은 안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 법이기 때문에 법이 어떤 인연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법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미지라고 두려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비유죠, 비유. 비유. 야 그러니까 비유지만 이 내 몸을 끌고 가는 그런 걸 뜻하시는 건가요? 법이. 법이.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이 우주 법이 네. 이렇게 그 미지라는 것이 이 세상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변해도 법대로 변하지. 그렇잖아요. 법을 비껴나서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내 아들이 밖에 나가 논다 하더라도 내가 익히 아는 아들이 내가 아는 아들로 놀지 전혀 엉뚱한 일을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법을 깨달으면 이 법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확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 아무리 미래가 어떨지 몰라도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어떤 게 올까? 선생님은 혼자만 생각하시면 아니면 가족들이라 자식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네, 그때 인연 따라 인연대만 생각해요. 혼자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금화 스님하고 동대구 여기서 만났다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또 밤에 또 만나갖고 또 이제 내려가 만나가 또 있었는데 그때 뭐라 하더라? 금화 스님이 무슨 말하니까 그 아르마리를 얘기를 아르마리라는 말이 내가 말하면서도 내게 아르마리를 적용시키니까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르마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도 다음에 올챙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이제 그런 쪽으로 잘못하면 또 이제 지가 어려울 때 모른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변하기 전는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고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내가 이렇게 예전한테 아르마리 짓지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문득 그것을 뚝 던지니까 내가 아르마리 했나? 그 단어가 억수로 생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죠. 만약 내가 아르마리 계속 지은 것 같으면 그 말이 안 생소할 건데 그거하고 내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했어요. 아르마리라는 말이 내게 참 오랜만에 듣는다. 참 생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돼요. 시간 아직 있어요. 한 5분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사인이 왜 처음 내하고 만나가지고 알고 나서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트랜스포머처럼 생각이 탁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아르마리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필요한 것만 막 수다를 떨어도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양상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 있지도 않는 얘기도 안 하고 전부 다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없는 거 막 바라고 막 이렇게 생각으로 집을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생수해진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무슨 생각이 나요? 아,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 나네. 이러면서 그냥 흘려보내라. 이런. 그렇죠.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다 보면 나중에 쓸 데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냥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흘려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다, 우리가 막 알고 싶을 때는 안다 모른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버리고 나면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모르는 것도 아는 거라고. 모르는 자체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알고 모름이 각도가 바뀌어버리거든. 전에는 알아야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 특히 모르면 자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아는 거라 할게 모든 게 알잖아요. 일체가 다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말이 그냥 생소해져 버린 거죠. 네. 어떻게 해도 다 아는 거잖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거야. 모를 때는 모르는 게 있냐니까 그게 아는 거죠. 모르는 것도 때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서 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있으면 바보 같은 게 아는 거고 존재가 아는 거라고 존재가. 근데 우리는 바보 같은 데도 있지도 않는 아는 자가 돼야 안다고 생각하잖아. 자꾸 허상을 떠올리잖아요. 모를 때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허상이 사라지고 그냥 내 순간 그래 존재하는 거야. 그게 이제 알미 돼요. 내 자신이 답답하고 찌질해도 그렇죠. 그걸 내가 아는 그러면 거야. 그렇죠. 찌질한 그대로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법에서 알미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 법이 지혜롭다는 것이 있을 것만 있잖아요. 이 우주가 있을 것만 있다는 게 지혜롭다는 거거든. 안다는 거거든. 그렇게 내게도 내가 있는 내가 그 순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데서 살고 아는 데서 사는 게 그게 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알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알고 모른다는 단어가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이제 안다 모른다 하는 거 그냥 전에는 안다 모른다가 막 모르면 진짜 자괴감 느끼고 알면 우진데 그냥 그건 평상시에 그래 안다 모른다 이것밖에 없는 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 무게 없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다 모른다가 아무런 무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걸 모르면 잘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은 잡아도 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알면은 이제부터는 하루 말이 알고 모르면 이게 진짜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 특별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게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알고 모름이라는 게 없어요. 상대적인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옆에서 가르쳐가지고 뭐 중생들하고 얘기하지만은 이름이 중생이지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법이니까 다 인간적으로 편의성인데 모른다 하니까 가르쳐줄 뿐이지 중생이라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 생각도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다고. 그것도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깨달은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를 때는. 근데 지금은 나는 이제 이걸 알았지만 모르는 사람과 내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얘기할 뿐이지만 분리가 안 돼 있는 거라.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돼봐야 안다.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네.